침략의 정의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강요들은 신사참배 위협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 아베 총리의 발언입니다. 일본이 지금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초에도 독도 문제, 센카쿠 문제로 일본이 우리나라 또 중국하고 마찰이 있었죠. 그때 나온 전문가들의 관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를 중시할 거고 또 한일 FTA까지 걸려 있어서 일본의 이런 도발이 오래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체 아베 내각의 의도는 뭐고 어디까지 나가는 건지 진단을 해보죠.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고 일어나면 지금 아베 총리나 일본 정치인들의 새로운 망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벌어진 것들 가운데 호사카 유지 교수가 보시기에 가장 문제 있는 것, 가장 충격적인 거란 뭔가요? 역시 그 침략 국가라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려고 그 새로운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침략의 정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다마도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 이 부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아소프 총리가 사실상 2월 25일에 그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박 대통령이 그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 아소프 총리는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의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는 지금 그 시민 전쟁이라고 하는데 남쪽에서는 그 북쪽의 침략이라고 말한다. 아하. 그러니까 같은 국가 내에서도 침략에 대해서는 그 보는 입장에서 그 하는 말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예,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게 그 이번에 침략이라는 것은 보는 입장에서 다르다. 이러한 그 아베 총리의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베 내각 전체가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언을 자꾸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럼 하는 까닭은 뭘까요? 그것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입니다. 예, 사실상 그 유엔 헌장 그 53조나 107조는 그 일본이나 독일을 그 적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침략 국가다. 그 침략 국가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유엔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1995년에는 그 유엔 총회에서 이러한 적극 조항이라는 것을 이제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자라는데 다 합의를 했습니다. 적국 조항을 삭제하자. 예,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은 이제 적극이 아니다. 침략국이 아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거기서 벗어났다. 예. 이런 것에 유엔 자체가 전체에서 총회에서 그것을 승인했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삭제는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어요. 아하. 예, 그러나 그 일본은 그때 총회의 그 합의라는 것을 전면에 그 내세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삭제하자, 실제로. 삭제하자.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걸 노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침략 국가가 아니고 보통 국가다, 이제.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국가다. 군대 보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주변 국가가 와가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예. 이러한 그 노리무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침략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이기 때문에 자위대, 그러니까 방어만 할 수 있는 자위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침략 국가라는 짐을 벗고 나면 우리도 군대, 공격할 수 있는 군대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걸 노리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 168명 의원들하고 정부 강요들은 야스쿠니 신사도 집단 참배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집단 참배 모습 보면서 좀 으스스하기까지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당연한 일을 했고 강요라면 위협에 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신사참배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런 것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이야말로 그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행위 그대로이기 때문에 바로 과거의 전쟁은 침략 전쟁도 아니었고 백인 지배에서 아시아를 해방하려고 하는 해방 전쟁이었다라는 아베의 개인적인 그러한 지론, 의견화되어 있는 그 의파들의 지론이죠. 이것을
국가의 지론으로 막 국가의 교내로 바꿔보겠다 그러한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해방 전쟁이었다 그것은. 예. 야, 그럼 식민 지배 우리나라 침략해서 일제를 겪었던 그 식민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아베는?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그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그 식민지 지배를 한 것도 사실이고 폐해를 끼쳤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 덕분에 그 한국이라는 나라, 그 대만도 그렇고 선장했지 않느냐.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 예, 바로 근대화,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 이것을 들고 예.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그것도 아시아 해방이다. 네, 그런 것입니다. 당시 일본의 의도는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간병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에 돌입했다. 그러면 주변 국가들의 반발이 확실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아베는 그러한 그 반발 같은 거 아베 내각은 관계가 없습니다. 반발이 오히려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이 그 역시 군대가 없어서 이렇게 수모를 당한다. 예, 거기에 충분히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태도를 바뀌었죠. 처음은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가 예. 이제 사우르 마르촌도가 돼가지고요. 예. 태도를 완전 바꿨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저하고 인터뷰 하셨잖아요, 호사카 유지 교수님. 네. 그때 어떤 전망하셨냐면 일본 경제가 좋지 않고 한일 FTA 체결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일본 제품도 뭐 우리나라나 중국에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아베 총리, 아베 내각이 이 정도 하고 말 거다. 주변국과 과도한 갈등은 불러일으키지 않을 거다. 그러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과도한 갈등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예. 왜 전문가들의 전망이 빗나간 것인가? 이게 궁금해요. 예, 그것은요 상황이 아주 달라졌어요. 어허. 이거 아베 내각도 그 예상 외에 그러한 뭐라 할까 산대로 지금 돌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그 아세안 국가들하고 사이에 지금 위원이 되어 있는 것은 TPP라는 그 환태평양 경제 연계 협정라는 것을 맺는 이야기거든요. 환태평양 경제 연계 협정. 예. 그것은 보통 FTA보다 훨씬 규칙이 가다롭고요. 그러니까 관세는 거의 다 철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일의 FTA라든가 한국하고 EU의 FTA라든가 그런 것보다 훨씬 강한 다자 간의 FTA가 돼가지고 일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게 승인됐어요. 다른 나라 승인이 이미 됐어요. 이미 됐습니다. 굳이 한일 FTA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군요, 일본이. 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이 굉장히 성공해가지고 일본 주가가 지난해 11월 15일을 기준으로 볼 때 56%나 올라갔고요. 대단하죠. 도쿄의 지가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로 인해서 또 엔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하고 경쟁하기 위한 가격적인 경쟁력이 이제 30% 이상 올라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FTA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중국하고도 이전 같은 의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점들. 그런 점들이 지금 아베 내각의 하나의 자신감이 되었어요. 다음 단계로 우리 갈 수 있다. 경제 부분에서 이제 거리낄 게 없다. 일본, 한국, 중국 눈치 안 봐도 된다는 게 강한 바탕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도발을 하는. 경제적인 성공 때문에 이게 치료를 가지고 계속 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지금 선 거예요. 7월까지도 경제가 계속 좋을 거다. 참의원 선거 때까지. 지지율이 계속 상승한다. 사실상 지금 12% 정도 상승했거든요. 지금 74%입니다. 이게 계속 치료까지는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참여연 선거로 대승할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예. 이제 국민투표까지 실시해가지고 그 헌법 개정, 군대 보유 이러한 그 사람들의 최대의 그 공약 그것을 실용할 수 있다. 그 확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예.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지율이 74%나 되나요? 아베 내각이? 예. 참 한 대단하네요.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오르기만 합니까? 예. 그러면 62%였는데. 이번 참여연 선거에서 뭐 패배할 이유는 거의 없어 보이고요. 지금으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패배하지 않는 한 이 상황은 계속 갈 것이다. 헌법 개정해서 군대까지 가질 것이다. 네. 만약 일본이 헌법 개정해서 군대까지 갖게 되면 그걸 제어할 수단은 국제사회가 없습니까? 먼저 그 이전에요. 그러나 7월 참여연 선거 완전히 대승하는가라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대승이냐 아니냐? 네네. 아직 5월, 6월 그리고 7월을 하순에 하기 때문에요. 예. 3개월 정도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침략 국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지금 아베의 발언 자체가 이게 미국이나 연합국들이 그때 일단 침략 국가로 일본을 규정한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규정. 어제도 미국 쪽에서 어떤 메시지가 가고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양쪽에서. 예. 이것은 미국이 너무한다. 아베의 발언, 그거 삼가하라. 너무한다. 이러한 내용이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너무한다, 삼가하라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다는 말씀. 예. 그러니까 침략 국가에서 벗어난다라는 그 발언 자체가 미국을 상당히 자극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6년 전에도 이런 되게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6년 전에 아베 총리가 1차 아베 내각을 조각했을 때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위안부는 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공히 말을 아베 했었죠. 총리가 말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반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서재를 촉구하는 하원에서요. 그런 조리안이 통과되기까지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과 공조를 해서 우리도 이 제어에 함께 나서는 건 이것만이 방법이 될까요? 현실적인 방법? 예, 먼저 현실적으로는 지금 한일 관계는 막혔어요. 예. 이제 외교 장관 회담도 취소됐고 언제 열릴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변세 지금 외교부 장관이 각국하고 국제 건조로 통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방법밖에 현재는 없고 특히 미국을 확실하게 설득해 나가는 그러한 일이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교수님,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이제 좀 파악이 되네요. 네. 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요. 이렇게 자극하는 행동 언제까지 할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친한파, 지한파 교수입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